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신한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신한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저는 그 중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신한투자증권의 매출이 신한지주에 잡히고 있으니까 신한투자증권의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의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게 되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지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한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증권업, 보험업, 은행업, 카드업 뭐 이런 등등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신한투자증권의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형태인 이 HTS와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매출에 잡히고 있죠. 그렇다면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에 오를 텐데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도 이 뉴스 보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 모의 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 이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 심지어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도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호가를 결국에는 세분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한국거래소와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밤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증권사들 모두 이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대체 거래소는 향후에 장마감 시간을 확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ETF나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 이때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하는 이슈인 것 같은데, 사실 투자자들은 대체 거래소를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을 가입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또 설치를 해야 하고 하는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을 좀 예견을 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는 기존 투자자들, 기존의
이용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도 할 필요성도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모의 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신한지주는 신한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신한투자증권의 매출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신한투자증권의 이용자 수가 증가해야겠죠. 그리고 증권거래가 밤 8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가 실제로 증가가 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 최근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고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에 걸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 장기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전례가 있었었죠. 그래서 다시금 이 부분 지지가 나오면서 재차 반등을 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2차적으로 241선과 481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모멘텀을 다시금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흔히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0일 이평선이 돌파가 좀 중요한데요. 이 2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넘어갈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맞고 지지라인까지 떨어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